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이 다시 국회 문턱에 섰습니다. 배상금 지급 규정과 트라우마 지원안까지 포함됐는데 이번엔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주와 사천을 잇는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이 올해로 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적 이용객 50만 명을 넘으며 생활권 통합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부 경남이 정부 지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에 선정됐습니다. 농업을 넘어 바이오 산업으로 확장할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사천시가 내년 해양과 우주항공을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시는 확보한 국비 예산을 기반으로 두 산업을 쌍두마차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김장 나눔 열기가 한창입니다. 한국남동발전봉사단이 300세대의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공비 토벌 작전 중 국군이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거창 산청 함양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추모공원 조성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일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배상 관련 법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이번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현준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중 벌어진 지리산 일대 공비 소탕 작전. 하지만 국군의 총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했습니다.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과 유림면, 거창군 신원면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한 가족이 몰살당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3살, 4살 이름도 없는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사건 발생 74년. 국가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추모공원을 세우는 등 명예회복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배상은 아직입니다. 지난해 산청과 함양 지역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부가 상고하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거창 산청 함양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심의위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 배상 지급 방안이 명시됐고 법안 명에 산청 함양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창 산청 함양 사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법사위원회 중진 의원님들하고 경남의 여야 의원들을 함께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도 통과될 확률이 높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가배상법은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하고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체에 대한 배상 요구로 이어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법안은 제출됐지만 논의 없이 폐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호소하는 고령의 유족들. 정부가 진정한 의미로의 회복에 하루빨리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모공원도 생겼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고 또 우리 유족이 지금 현존하는 유족이 164명인데 10년만 있으면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SCS 김현준입니다. 2020년 도입된 진주 사천 광역 환승 할인제. 두 도시를 오갈 때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입 5년간 누적 이용객 수가 50만 명이 넘으면서 사실상 동일 생활권인 두 도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광역 환승 할인제도 도입 후 변화를 살펴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입시 미술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조윤주 학생. 평일이면 사천에서 진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입시학원을 다녀가기 위해서입니다. 윤주 학생은 사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경상공립대 가자 캠퍼스 앞에 내려 다시 대안동에 소재한 학원으로 향하는데 2020년 도입된 진주 사천 광역 환승 할인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외버스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지만
광역 환승 할인제로 시내버스 환승이 무료가 된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시내버스 요금을 안 내도 되니까 좀 용돈의 한계가 있는데 교통비가 절약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식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장비 같은 거 구입할 준비물 같은 거 살 때도 쓰고 합니다. 진주 사천 광역 환승 할인제는 이처럼 양도시를 오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권 생활권이 되니까 시민분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환승제를 하니까 자기들도 편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2020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진주 사천 광역 환승 할인제 이용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입 첫 해 12,000여 명에 불과했던 이용객 수는 2023년을 기점으로 11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1만 3천여 명이 광역 환승 할인제를 통해 약 1억 8천만 원의 교통비를 아꼈습니다. 시는 사실상 동일 생활권인 진주 사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합니다. 진주와 사천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밀접해 있어서 이동이 매우 잦은 지역이지만은 버스 환승 시의 요금 부담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두 도시 간 접근성이 향상이 되면서 생활 경제권 연계가 활발해지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상생 협력 기반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10월 도입한 전국 대상 광역 환승 할인제 마스의 기초가 되기도 했던 이 제도는 통일 생활권인 진주와 사천 간의 거리는 물론 두 도시민들의 정서를 더욱 가깝게 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하나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평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평거복지관 분관은 평거동 고령자 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동에 들어섰으며 이곳에는 서부 시니어클럽,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실버식당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주시가 경남 e스포츠 경기장에서 도전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K기업가 정신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안현수 ANH 스트럭처 대표, 이동현 SBS PD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4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농생명 자원의 생명공학기술 등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그린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에 서부 경남이 선정되며 지역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바이오 산업으로의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기와 마늘, 산양삼처럼 서부 경남의 농산물이 이제 연구실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선정한 가운데 서부 경남이 포함되면서입니다. 지역에서 연구,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국가 전략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서부 경남이 선정된 배경에는 이미 갖춰진 기반이 있습니다. 경상국립대와 경남농업기술원, 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등 서부 경남에 위치한 연구 실증 기관들과 함께 진주, 하동, 남해, 산청, 함양에 딸기와 마늘, 녹차, 산양삼과 같은 천연물과 식품 소재 등이 연계돼 기능성 바이오 산업으로 확장할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육성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프라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실증, 평가, 인증과 같은 전주기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기대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81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을 유치를 했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입주를 한다면 신생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분명합니다. 지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가 다음 평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서부 경남의 농업이 바이오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이번 지정은 그 가능성을 확인한 출발점입니다. 결과는 앞으로 지역이 얼마나 촘촘하게 산업 기반을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사천시가 공공급식에 쓰일 지역 농산물의 공급 등을 통합 관리하는 사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나섭니다.
사천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부지 선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30년까지 센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동군의 정착형 영원 임대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유형별로 청년 14호, 신혼부부 11호, 근로자 19호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17명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대상 청춘아지트 하동달방은 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입주자는 12월 20일 군청에서 공개 추첨으로 확정되며 군은 주거와 일자리, 커뮤니티 정책을 연계해 청년 정착 여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류경환 경남도의원이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삭발을 통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류 의원은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과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 소멸해가는 고향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만들어낸 정책이 한순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예산 삭감의 명분이 된 국회 부대의견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마지막 동아줄을 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삭발 호소에 나선 류경환 경남도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 정책이 경상남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주민이 지역을 살리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부디 노건촌을 살려보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사천의 항공우주 산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우주항공 수도 사천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 이전, 사천은 오랜 기간 남해안의 중심 수산도시로 자리해왔는데요. 사천시가 내년 해양생태 보전과 어촌 혁신, 관광 인프라를 결합한 해양수산 거점 도시로 성장을 다시 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 수도 사천시대 개막을 선언한 사천시. 우주항공청 신청사 조성 절차가 진행되고 관련 국비사업 예산이 잇따라 반영되면서 사천이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의 뿌리는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 어업과 수산업 중심 도시로 불렸고 남해안 해양 생태 보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국 해양국립공원의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생태보전원이 사천에 문을 열며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천시는 강포만을 비롯해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남해안의 대표 해양도시입니다. 오늘 해양생태보전원의 개원으로 우리 시의 해양산업과 관광, 교육 분야에 새로운 활력과 긍정적인 변화가 최근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도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62억여 원을 투입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서포면의 어촌 생활과 관광 기반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 혁신 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도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은 내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삼천포 수협,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해양수산 분야 주요 사업에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개선 요구가 잇따랐던 삼천포 수협의 선호 위판장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설계비에도 국비가 반영돼 위생시설 개선과 수산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191억 원 규모의 신수항 국가어항 조성 사업 중 설계비 7억 5천만 원이 확보되며 실질적 사업 추진에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 중심 어항을 위생, 안전, 경관이 개선된 복합 거점 어항으로 전환하여 어업과 관광, 복지 기능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어업인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어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사천시는 기존의 어업 중심 구조에 머물지 않고 해양 관광과 생태 보존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정부 공모 사업 선정과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에는 해양 수산 분야를 우주항공과 함께 사천 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도시 사천의 기술력을 알리는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사천 항공우주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KF-21과 수리온 등의 전투기와 헬기 실물 모형이 최초 공개됩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의 프로그램인 하늘과 미래를 잇는 전시기획전은 오는 2026년 2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노동조합이 5개월 넘게 이어진 사장 공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한 서울 상경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카이 노조는 10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확대 간부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 인선 촉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조는 카이의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사장 인선을 장기간 미루면서 국가 항공우주산업 전체를 심각한 경영 공백 상태에 놓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함양발전포럼 성과 공유회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포럼 성과 보고와 군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 공유로 시작해 변창흠위원회 함양군 특화 발전을 위한 쟁점과 성공 사례, 장원위원회 함양의 함양하다에 대한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함양발전포럼은 지역 리더와 중간 지원 조직이 참여해 지방소멸 등 주요 현안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협의체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방문에 나섰습니다. 건진해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방문단은 주요 대학과 학점 교류를 비롯해 학술 학생 교류 MOU를 체결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합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방산 실무 인력 양성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맞춤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와 진주보건대학교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양 대학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 국제화 업무 공동 추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학교 특성에 따라 진주교대에서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던 심폐소생술 수업은 진주보건대에서 담당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김장을 직접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해 겨울철 먹거리 걱정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현장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박종현 기자입니다. 매년 이제 사회공헌 사업 공모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대한적십자사와의 이제 올해 6건의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 있었고요.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 행사로 이제 김장당국이 봉사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지만 작년에도 남동발전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우리 봉사원들이 손수 담가서 전달까지 저희가 봉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시면 어르신들이 고마워, 너무너무 올겨울 따뜻하게 나겠다고 말씀을 해줄 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25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해군 전문건설업협회와 배지밀 남해대리점, 지역 알뜰항 봉사단 등은 성금 기부와 물품 기탁을 통해 온도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청 재난안전과도 을지연습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기탁해 지역사회와 뜻을 함께 했습니다. 군은 물품과 성금의 투명한 전달을 약속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경남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하천 정비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기관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방과 호환, 하천 시설물 등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진주시는 평소 하천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수행한 점, 사천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과 현장 관리의 충실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천 해경이 삼천포 일대 전박 중인 어선에 몰래 들어가 낚시 용품을 훔친 뒤 중고품 거래앱에 팔아넘긴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밤 12시쯤 선박에 침입해 공구와 낚시 용품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뒤 전북 곤산으로 도주했지만 이동 경로를 파악해 장복하던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한 피해 물품은 주인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한편 요즘 같은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경우 마늘의 수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흙이 너무 마르게 되면 찬 공기가 뿌리까지 스며들어 동해를 입기 쉽습니다. 때문에 기온이 조금 오르는 따뜻한 시간대를 활용해 물을 주시고 보온제 피복과 배수 등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에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진주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사천과 남해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과 제주는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2도, 광주 0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샘을,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2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2시 2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기온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을 오르내리겠으니까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대중교통보다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으나 한 잔의 술도 순간적인 판단력을 저하시키므로 음주운전을 하시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이 동반되는 약속이 있다면 자동차는 두고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주의가 더 안전한 연말 연시를 만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